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새만금 상설 공연 사업이 전면 중단되자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예술단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해체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 기둥만 있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기존 건물은 제외돼 화재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차기 사업으로 군산형 일자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성사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8년을 이어온 새만금 상설 공연 사업이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올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예술단원들은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장, 매표소는 굳게 닫혔고 가는 곳마다 통제구역 딱지가 나붙었습니다. 올해 국가 예산이 끊기며 8년 동안 이어온 상설 공연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국비 확보에 실패하자 전라북도도 매년 지원해오던 10억 원가량을 단번에 중단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일하던 대부분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특히 공연을 해오던 23명의 단원들은 자신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지난해 계약 종료를 2주 앞두고 아무런 예고 없이 공연 중단을 통보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다. 그리고 정 아시려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번 글을 올려봐라.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단원들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재단과 단원들 간 계약서 2018년 2월 9일부터 10개월 20일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년 같은 일을 하면서 연 단위가 아닌 쪼개기 계약을 한 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문화관광재단으로 이전되기 전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속일 당시 단원들은 퇴직금을 매년 받아왔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한쪽은 퇴직금을 주고 한쪽은 주지 않은 겁니다. 재단 측은 정부가 사업비를 삭감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종료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계약 기간을 분명하게 명시를 했었고요. 기간제법에 근거된 계속 근로자로 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사업비 자체도 1년 단위로 들어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그 퇴직금 정산을 해가지고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무리가 좀 있는 부분. 하지만 전문가 판단은 다릅니다. 당의 업무의 특이성에 근거해가지고 단절 기간, 공백 기간이 생겼던 경우에는 계속 근로를 본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실무상으로도 11개월씩 근무를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로 인정을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23명의 단원들은 조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해체됐습니다. 대회 개최도 물론 중단됐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국제 행사를 뿌리채 뽑은 것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논란이 작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명맥을 이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지난해까지 7월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12차례에 치러졌습니다. 전라북도와 무주군 예산, 참가비 등 매년 8, 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대회 때마다 세계 태권도인 수천 명이 품새와 겨루기 대회를 펼치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전북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산을 부적절하게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해 예산이 모두 삭감되더니 지난달에는 조직위마저 해체됐습니다. 그 조직위 내에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직위는 이제 해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포 조직위는 이제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전북을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해온 만큼 극단적인 처방에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주군 의회가 최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나섰지만 태권도 단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끝내 불발됐습니다. 고기를 못 받으면 군비라도 출연해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겠다는 의원들의 뜻이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전라북도는
태권도 문화 엑스포 대신 새로운 국제대회를 창설하거나 유치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든 기존 대회를 잘 다듬어 유지하는 게 지역 경제와 이미지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는 길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건물 1층에 기둥만 세우는 이른바 필로티 구조,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필로티 구조의 건물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도 기존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화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난 건 지난달 27일. 불이 나자 주민 240여 명이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된 1층 천장에 배관 열선 장치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의 필로티 구조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의 병원 화재와 2017년 발생한 제천시 화재 참사 모두 필로티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이렇게 사방이 트여 있다 보니 불이 나면 공기가 대량으로 유입돼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필로티 건물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필로티를 쓰는 데가 좀 많은데 거기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는 지금은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없어요. 국토교통부가 필로티 건물 1층에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을 설치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이 바뀌어도 기존 건물은 적용받지 않아서 화재의 속수무책인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소방법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산세를 감면시켜 준다든가 화재 보험을 인하시켜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북의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254동 가운데 필로티 건물은 201동으로 5곳 가운데 4곳 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7일 환경부가 군산의 한 공공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한 지정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즉각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환경부가 충북 음성과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하역을 거부당한 불법 폐기물 750톤을 전국에서 유일한 국가 지정 폐기물 처리장이 군산에 있다는 이유로 군산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옮긴 것은 군산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조속한 불법 폐기물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전북 이전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두 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로 옮겨 금융 인프라를 조성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금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인 만큼 최근 글로벌 자산 운용기관들의 사무실 설립 확정에 이어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을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이번엔 군산형 일자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낮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룡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합의한 다음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입에서 군산이 언급됐습니다. 군산에서도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결합한 일자리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산, 구미 이런 지역에서는 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으로 어떤 기업들하고 할 것인지. 군산형 일자리에 일단 기업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등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인 에디슨 모터스는 다른 중소기업 11곳과 GM 군산공장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산형 일자리가 성사될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들 기업은 투자 전제 조건으로 판로 보장과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을 받는다 해도 한국GM과의 군산공장 매입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의향에 전라북도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투자도 좋지만 기왕이면 군산공장 전체를 가동할 수 있는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재가동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타겟 기업군이 정해지면 이 타겟 기업군과 같이 협의를 하고 또 노사가 같이 이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군산형 일자리는 지난해 11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사업 주체와 방법이 아직 모호해서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불 꺼진 공장에 다시 불을 밝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하수도 평균 요금이 다른 시도보다 높은 편이지만 현실화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쳤습니다. 환경부가 집계한 결과 전북의 하수도 평균 요금은 1톤에 575원으로 656원인 부산, 578원인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32%로 전국 평균 46%에 미치지 못했고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익산시 석탄동 만경강에서 잡힌 야생조류에서 AI 의심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정밀 조사 결과 AI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에게 설정된 방역대가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선 AI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새만금엔 공항과 항만, 철도와 도로 등이 연결되는 복합 교통망이 구축됩니다. 동부가 물류와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데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새만금 내부를 십자 형태로 이어주는 동서 남북도로. 현재 공사가 한창으로 완공 시기는 각각 내년과 2023년입니다. 여기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도 2023년 개통돼 새만금 안팎을 잇는 도로망이 완성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새만금은 항만, 철도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복합 교통망, 이른바 트라이포트를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상하이와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인 경제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동북아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묘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신항만 부두건설을 민자사업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바꾸고 중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워야 합니다. 신항만에서 군산 대야를 잇는 43km의 철길 조성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난다면 이것이 바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토부를 적극 이렇게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바다, 땅을 촘촘하게 잇는 새만금 복합 교통망 구축이 전북 발전의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로 도내 주요 대학들에게 203억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자율협약형 가배정액으로 전북대 64억 원, 원광대 53억 원, 전주대 48억 원, 군산대 38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 지원금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 5개 권역별로 배분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전주 지역 3.1운동의 중심지였던 신흥중고등학교 앞에 버스 승강장이 3.1운동을 테마로 한 승강장으로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이달까지 6,500만 원을 투입해 중화산동 신흥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3.1운동의 역사성을 살린 승강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승강장에는 3.1운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승강장 안에는 역사 기록 사진과 태극기 등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황교안 전 총리가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전북 도당에서 가진 당원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여세를 몰아 재집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은 재집권을 위해서는 호남 정책을 확대하고 호남 인사에 대한 배려와 인재 발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해외 어학 연수생들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인솔교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필리핀의 어학원에서 당시 10살이던 비군 등 3명의 뺨을 때리고 또 다른 남학생을 추행하는 등 초등학생 11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고창군 흥덕면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90km 지점에서 45살 신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코일 등 화물 9톤과 화물차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밤 11시를 기해 전라북도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안 영하 12도, 임실 영하 10도, 전주 영하 8도 등 오늘보다 1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1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 낮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